안녕하세요. 제대로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기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는 물론이고 경기도와 인천까지 전세랑 월세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 아파트의 월세 가격이 거의 미친 수준입니다. 지금 오르는 전월세 값에 한숨, 1020 세대 주거비 다이어트 꿀팁을 이야기하고 있는 기사 같아요. 서울 원룸 평균 월세 71만 원, 강남은 100만 원 달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실이에요. 서울 원룸 기준으로 대학가인데 역세권이다. 근데 연식도 괜찮다? 그러면은 최소 90만 원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싼 것들은 100만 원, 110만 원까지도 가더라고요. 강남은 사실 뭐 더하면 더했지 저렴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30, 40, 50 이분들의 월세 가격도 오른 것도 사실인데 서울의 빌라 원룸도 월세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간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전세와 월세 가격이 어떤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톡톡히 해줬던 부분인데 이제는 그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뭐 내가 예를 들어 뭐 300만 원을 번다 그러면은 월세로 100만 원이 나간다면은 이게 얼마나 부담이겠어요. 하물며 빌라 기준으로 투룸 뭐 내지는 쓰리룸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간다니까요. 엄청 비싼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저는 뭐 매매는 둘째치고 전세나 월세 가격의 심각성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전세랑 월세를 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각성이 좀 덜 느껴지는 거지 막상 이거를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갈 곳도 없어요. 서울 전셋값 6.8억 역대 최대예요. 지금 22년 전고점 이후 최고, 그리고 강북 14개구 전고점 넘어섰죠.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월계동 아파트, 노원구에 위치한 월계동 아파트 월세가 270만 원입니다. 강북 월세 역대 최대 찍었대요. 서울 강북 14개구 월세 지수 103을 넘겼고 대출 규제로 매물 줄고 월세 전환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월세가 좀 눈에 띄지 않았었던 건 사실인데 다시 그 월세가 눈에 띄기 시작했고 월세 가격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월세 매물 수가 정말 극단적으로 줄었어요. 전세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임차 시장, 이 전세랑 월세 시장이 펼쳐질지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혹시 이거 보셨나요? 이건 100분 토론으로 이제 최근에 4월 28일 장특공제 운명에 대해서 이 두 분 아마 모자이크를 해도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우측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시죠. 아주 바람직한 하락론자이십니다.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상대방이 아니 대중이 어떤 것을 듣고 싶어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아할지를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주 현명하신 분이죠. 장특공제 개편에 대해서 이 두 분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떨어졌대요. 앞에 내용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5월 9일 이후에 가격이 좀 오르기 시작할 거다라고 상대방이 이야기했는데 유명하신 하락론자 이모 씨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떨어졌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떨어지겠지, 어떻게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일시적으로 잠시 떨어진 거죠. 라고 이제 반론을 합니다. 아니, 그거는 모르는 일이고, 지금까지 떨어졌으니까 앞으로도 떨어질 확률이 높다. 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주 현명하신 분이에요.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반대분이 그럼 신혼부부들이 부모님 집에서 사냐? 아니, 신혼부부들이 결국에는 전세를 구하든 월세를 구하든 매매를 구해서 집을 구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반문을 해요. 그랬더니 결국 전세냐 월세냐 매매냐 셋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이런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정책의 부작용을 누가 만들었냐고 이제 되물어요. 이 우측 하락론자 분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만들지 않았다. 자기한테 그러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지난번에도 이 우측 분은 굉장히 좀 듣기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아니 장기보유 특별공제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는데 왜 20년 무주택자는 혜택이 없는 거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잠깐만, 이게 지금 무슨 소리죠? 혜택이 뭐가 없어요. 뭐 세금 안 내고 청약점수 높게 쳐주고 저렴하게 임대주택도 살고 이렇게 지어준다고 하니까 의료보험 적게 내고 50까지는 된다 이놈아라고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 이거 제가 적은 거 아닙니다. 근데 20년 무주택자는 혜택이 없나요? 왜 혜택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 아니, 그래 누가 막말로 20년 동안 무주택자를 하라고 종용을 했나요?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보법 자체가 좀 다르신 분인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이분이 이거를 모르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을 보면서 굉장히 현명하시고 이 능력이 뛰어나신 그 연극도 잘하시고 그런 특출난 분이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두 분의 4월 28 일자 백분 토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요약을 했어요. 여기 이름이 나오면 안 되는데 누가 누군지 잘 모르실 테니까 뭐 이름을 일단 가리지 않고 이야기해 볼게요. 이 김인만 씨가 "저는 공정보다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광수 씨가 "아니요, 소장님. 시장은 공정과 사랑, 평화, 존중, 배려, 신뢰, 용기, 희망, 진실, 화합, 우정, 감사, 정의가 있어야 안정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신 건 아니고요.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렇게 좀 이거를 작성하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지 않았나.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장기적으로 보셔야 해요. 행복, 미소, 설렘, 기쁨, 여유, 맑음, 평온 없이는 시장이 절대 안정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진 않았는데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뉘앙스로 이 작성자가 느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시장은 결국 수요와 공급 아닌가요? 물론 뭐 단기적인지 뭐 중장기적인지 장기적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수요가 더 강하고 공급이 더 약하고 뭐 공급이 더 강하고 이런 거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시장은 결국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 부동산 시장이 뿐만 아니라요. 그렇게 듣는 사람들에게 특히 좋은 이야기들을 하시는 이분은 굉장히 능력자이시면서 아주 똑똑하신 분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 긴 시간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제 경험상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내게는 좀 불편하고 내게는 좀 뼈아픈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바뀌었을 때 가장 포텐셜이 터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른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약도 쓴 게 더 몸에 좋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과연 듣기 좋은 말이 나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잘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지금의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2년 뒤, 4년 뒤에는 정말 자산의 격차가 너무나도 커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도르는 저렇게 생각을 하고 뭐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구나. 뭐 그 정도로만 판단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